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니 뭐 일찍 오는 날도 있어야죠. 예. 왜냐하면은 예. 우리는 뭐 항상 까이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남으면 1시간 반 했다가 또 뭐가 치고 들어오면 또 1시간 더 줄었다가 그래서 뭐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예. 오늘은 1시간입니다. 오늘부터 60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물론 남은 30분은 예. 청취자 여러분들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집니다. 예. 세월호 유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다음 안산에 못 간다는 대리기사와 싸웠다는 기사. 뭐 다들 접하셨죠? 유족이나 국회의원의 행위는 잘못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대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하도 지분거려서 참다 못한 캐디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보다 큰 기사거리는 아니다. 공인의 권력형 비행보다는 사인끼리의 시비에 가깝다. 5달 전 자식을 잃고 이유를 밝혀 달랬더니 흉악범이라도 되는 양 경찰의 모진 대접을 받고 일베들의 모욕까지 견뎌야 하는 이들이 어느 날 폭발한다고 해서 공인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가혹하다. 더구나 이들이 시비를 했다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참사특별위원회에 유족들이 들어가는데 공인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쏟아붓지만 세월호 특별법안 어디에도 참사특위에 유족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보수적인 대한변협이 제시한 안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한다. 그런데도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기승을 부린다. 서화수 칼럼 품성론이란 제목의 글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1.1획도 남김없이 저와 생각이 동일한 칼럼을 찾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유족들 저 사람들 야당의 상황 노릇이나 하는 저런 인간들 같은 서민끼리 갑질하고 있다. 저 문제 많은 사람들이다. 권력화됐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 예. 혹은 매체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때 제가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뭐 저녁을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요 초등학교 앞에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예.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쓰레기 같은 종편을 틀어놓고 있는데 예. 계속 그 기자라는 인간도 참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진짜 묻고 싶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뭐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보시면 앞으로 라면 먹으러 안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쓰레기 같은 방송이에요.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방송입니다. 차라리 종편 보고 싶으면 JTBC를 보세요. 내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나 JTBC를 보라고 얘기를 했겠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종편들을 보면요. 예. 아니 솔직히 유족들이 저녁 때 밤늦게까지 있다가 뭐 술 한잔 하고 예. 뭐 대리기사를 만약 때렸다면은 예. 뭐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누가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종편에서 하루 종일 대리기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큰 사건이라도 난 것처럼 아까 그 서석 기자 잘 얘기했더만 아니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인간이 말이야 골프장 가가지고 캐디를 얼마나 지분됐으면 그 캐디가 못 참고 어지간하면 캐디를 고소 안 합니다. 고소까지 했겠어요. 자기 직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종편이
그나마 포퓰리즘에 해서 인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다면은 바퀴들을 팔리지 말이야. 예. 어디 자녀들을 잃고 비명에 보낸 그 부모들이 아까 그 소속 기자 얘기 잘했더만 아니 제대로 대책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마치 무슨 빨갱이가 되는 것처럼 온갖 수모와 폭력을 다 가해가지고 열받아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누가 폭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인들끼리 시비거리로서 말 한마디 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이 정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취재기자와 연결해가지고 온갖 노가리를 까고 있는 거 보기 진짜 싸대기를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 진짜 흉기예요, 흉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괴물들이 됐나요?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나 진짜 악마가 됐어요? 괴물이 사탄이야, 아니라. 사탄. 이거는 와가지고 말이야 초코파를 갖다가 던져놓는 그게 인간들이에요. 아니 지새끼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살도 될 목숨을 죽였으면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대가리에다가 일별하고 머리채 들고 다니면은 물속에 빠져도 살아나나? 인간들이. 중앙일보 김진 씨는 계속 실정법 위반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정법 아니, 위반. 김진희도 자기 딸이 그럼 만약에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그런 얘기 하겠어?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한 거는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다. 아니,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판인데 뒤에서 나라님 욕하는 시대는 그 봉건 왕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고 대통령을 욕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실정법 위반이야. 우리가 무슨 법이야, 무슨 법. 갖고 오라고 그래봐. 대통령이 물론 이렇게 하면 돼.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고발하면은. 그거예요, 그거. 네.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한때는 이쪽 편 이야기도 듣고 저쪽 편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균형감 있게 기사를 쓰던 이런 언론인들이 순식간에 괴물이 되고 악마가 돼요. 세월호 참사의 네. 진상을 제대로 밝히면은.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을 시켰습니까? 물론 시스템의 잘못은 있죠. 예. 그리고 제대로 대처 못한 그야말로 자기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못해서 국민들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그런 직관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 대통령 물러나라 할 죄는 아니에요. 법에 따르면은 내후 외환의 죄를 지지 않고는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런 인간들이 떠드는 걸 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면은 박근혜가 쫓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하면은 벌떡처럼 떨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말이야. 아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애들이 죽었고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 아니, 제대로 안 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을 보고 무슨 갑질을 한다고 그러고. 야, 김대중 논설 보면 진짜 타락했어. 앞으로 논설 고문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아니, 완장을 채워놨다는 동 말이야. 야, 나 그거 보고 진짜 인간에 대한 우리 유족분들한테 다 물어보죠. 네. 완장 차고 싶어서 유족 됐냐고. 유족이 되고 싶어서 됐냐 이거예요. 진짜 인간에 대해서 회의가 느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희가 이제 실체를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우리가 악마하고 공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 정말 인간이 싫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우리 국민.tv 게시판을 보면 말이죠. 증자가 아니죠. 증좌죠. 예, 증자가 아니고. 네, 증좌. 이게 출자하고, 이렇게 증좌하고 헷갈려요. 좀 그런 면이 사실은 이제 검찰청장이냐 검찰총장이냐 이걸 갖고 헷갈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출자라는 것은요, 주식회사 기업의 자본 참여를 하는 게 출자죠. 예. 즉 자본을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 기업에 주식을 산다면 일종의 출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 개념이 아니고 출자금을 좌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1좌당 5만 원. 그래서 이제 돈을 내는 걸 출좌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출자한 데서 더 돈을 내면은 증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하여간 지금 이렇게 조합원들께서 계속해서 증좌를 하고 계신데 왜 이런 건가요? 아니 이제 우연히 시작됐어요. 감동적이긴 한데 네.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 아니 난 이제 그걸 알지. 예.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 저희 조합원 중에서 JJ 킴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방콕에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 실제로 방콕에 거주하시는. 예. 방콕이 아니라 예. 뱅콕에. 뱅콕에 거주하셨다가 예. 국내 들어오셨죠. 들어오신. 예. 그분이 게시판에 이제 나 증자했다라면서 증자 1이라고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나 증자 2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난 증자 3, 4 이렇게 7, 8, 9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연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 비평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죠. 너무 고맙고 네. 감동적이어서. 예. 이제 이런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은 9월 들어서 조합원 증가 숫자가 상당히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또 조합 재정이 어려울까 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자 해가지고 증조하신 분들은 심지어는 CMS 계좌이체 금액을 11,000원에서 2더블로 해가지고 22,000원으로 올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3더블로 해가지고 33,000원 올린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증조를 하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붐을 일으켜가지고 현재 43명까지 왔습니다. 나흘 만에.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제 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은 자기 잘 아는 사람을 까지 증자를 해줘가지고 네. 사람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가 하면은 예.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것도 나오겠어요. 아이스피킷 뭔가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증자하면서 다음에 증자할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일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사장님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종편이라든지 방송이 이제 해도 너무하거든. 예.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자기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보도를 하고 예. 자기 편을 좀 부드럽게 보도하는 그 정도라면은 참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특정 세월호 참사 그 학부모들이 무슨 정당에 무슨 지령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족이 되고 싶어서 유족이 된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책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보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아들, 내 딸도 이런 상태에서는 자칫 소형행 보내다가 저런 사고로 그야말로 억울하게
비명이 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야, 제 아들을 그대로 두면은 박근혜에게 불리해. 그래서 제 아들을 순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 술 먹고 싸웠어. 어우 잘 됐어. 이런 나쁜 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뭐 참사에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악마. 야, 나 진짜 정말 인간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보면서. 그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는데 우리 국민TV 게시판에 올라온 그렇죠. 이제 조합원들의. 그래서 정말 국민TV와 같은 중심을 잡고 있는 보도 매체가 너무나 물론 뭐 이렇게 잘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신문,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도 있어요. 예. 또 뭐 인터넷 매체로서는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프레시안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방송 매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TV 뉴스를 하는 매체는 뭐 없죠. 물론 이제 JTBC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JTBC도 나름 그 한계가 존재를 하죠. 손석희 그 사장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손 사장 잘하고 있는데 예. 저러다가 손 사장만 잘하는 거지. 저러다가 혹시라도 홍씨 일가에 뭔가 데미지가 가면은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늘상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전혀 휘둘리지 않는 국민TV에 대해서 이런 애정이 이런 식으로 발현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물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나흘 동안에 겨우 이제 43명 정도라면 참 미미한 거거든요. 예. 사실 뭐 JTBC만큼 뭐 한때 시청률이 한 5.6%에 가까운 이 정도로 됐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4만 3천 명이 됐을 겁니다. 예. 적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 씨앗이 나중에 정말로 자본이나 권력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언론으로 거듭나는 밑바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 고맙고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예. 이 사장님의 이런 그 감동의 그런 소회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요. 우선 우리 박근혜 각하의 그 앞뒤다른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발언, 뭐, 다들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네. 야,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유체에 따라 초절정 내공을 보이지도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반대파들을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논리와 어떤 이성, 명분으로 포박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완전히 질리게 만들어서 멘붕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자,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시리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던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내 연찬회에서 정치 풍자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능한 가장으로 묘사하고 욕설과 성적 비하적 표현까지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육실할 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불알 까지 내야지. 그러니까 육실할 놈, 특유nom 같은 거. 근데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특히 한 참석자는 박근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웃고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박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6년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어떻게든지 집권 연장을 위한 그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권력자들의 생얼을 드러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 언론인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언론인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녹음 구성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라디오 PD가 몇이나 있을까? 네, 한 명밖에 없죠. 네,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짜증이 심하구만. 아, 이거는 사실요. 제가 뭐 다른 라디오 PD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한 7, 8년 가까이 시사평론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 하나. 그 연구만 하면서 8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미 머릿속에 그냥 예.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구만. 박근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난 속으로 웃어요. 당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지난 여름에 뭔 얘기를 했든지 다 알고 있다 나는. 무슨 세금 폭탄 걱정을 해. 말 바꾸기를 지적하고. 아니 본인이나 잘하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나 잘해 그러더라고 누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한 분이 뭔 블로그 글 하나를 링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라디오 비평식으로 제가 좀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서 이사장님이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좋겠다. 이 글 자체의 어떤 그런 신빙성, 네. 이런 거는 둘째치고요. 네.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런 상상력 자체가 상당히 가상하다. 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드루킹님이란 분인데 어떤 분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 저기 블로그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검색어에 드루킹 정체라고 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뭐 정체는 안 도대체 밝히고 누구냐? 있는데. 예. 자, 이 지금 친이계와 동교동이 연계돼 있다.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다. 밀월원계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서부터 이런 한나라당과 당시 민주당 그 연대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내쫓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민주당을 말하는 건데 한번 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중간중간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끼어드셔서 이렇게 한번 좀 해설을 해주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이계와 동교동의 밀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주주 세력은 친박계가 아니라 이명박을 추종하는 친이계입니다. 물론 이들 모두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지만 정체성도 다르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의 사이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없어져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읽지 않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라기보다는 권력의 동반자였고 파트너였습니다. 또한 DJ가 양지의 인물이라면 그는 음지에서 DJ를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여기는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뭐 엄지에서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예. 나쁜 짓을 한다기보다 뭐 내조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자,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루킹 이야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권노갑 등 권신을 쳐낸 사건인데 그 사건은 DJ 면전에서 정동영 등 젊은 피들이 권노갑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고 대개는 알고 있지만 이희호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결국 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라인은 건재합니다. 그때 왜 권노갑 등 오랜 공신을 쳐냈는가 하면 그것은 차기 주자를 동교동이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교동은 뒤에서 은밀히 자신들의 아바타를 내어서 적을 제거하는 임무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근노갑이가 누굴 밀어서 쳐냈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노무현은 아니었죠, 확실히. 노무현은 아니었죠. 예. 그때 동교동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후계자로 생각할 때면 아마 누구야? 이인재였을 건데.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예. 아니 이제 그게 하여튼 예,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됐던 사건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예상치 않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후단협을 만들어서 김민석 등을 정몽준에게 보내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사실상 말을 잘 듣지 않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무현을 끌어내리고 자기 세력을 갖지 않은 정몽준을 숙주로 삼아서 정권을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몽준과 노무현의 갈등으로만 그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 정몽준을 야권의 단일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동교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쯤 왜 웃으세요? 아니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예. 아니 시각이 참신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그 정몽준과 노무현의 갈등으로만 그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 정몽준을 야권의 단일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동교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눈치챌 수 있겠지만 정동영이나 김민석은 바로 동교동의 아바타, 가깝게는 박지원의 조종을 받는 아바타고 실체적인 권력으로는 이희호 여사의 입김에 좌우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민주화의 공로가 큰 DJ의 살아있는 부인을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실체들을 지역적 기득권의 부류로 규정하면서 DJ와 다르게 동교동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얘기해놓고 사실 동교동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무리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배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이어줄 아바타, 곱둥이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은 그 숙주에 들어가서 조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을 잡은 뒤 처음으로 선택했던 숙주는 놀랍게도 적대 세력이었던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는 대선 후보 경합 과정에서 이회창에게 밀리니까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의 낙마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민주당으로 전향합니다. 동교동이 이인재를 숙주로 선택한 이유는 그도 정몽준처럼 좌파 세력이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인재는 민주당 안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절대적인 입지를 받았지만 국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에게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인재의 반응이 재밌는데 이인재는 노무현을 탓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등장을 동교동의 꼼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동교동은 노무현의 등장에 매우 당황했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선 직전까지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후단협 사태의 배후는 단언컨대 동교동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쭉 보면은 현상을 너무 좀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니 이제 동교동이 이인재를 숙주로 선택한다든지 정몽준을 숙주로 선택하는 그 이유가 즉 세력이 없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동교동의 그런 솔루션을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노무현은 무슨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 세력도 없었지. 네. 오히려 더 없었지. 예. 이인재 걔는 있었어요. 예. 이인재가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붙어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그리고 정몽주는 나름대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개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었고. 예. 근데 노무현이야말로 진짜 돕고 다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었는데 그럼 노무현을 숙주로 삼지.